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즌2로 돌아온 사장마당입니다. 사장마당의 박마당, 엄마당, 김마담, 철마담입니다. 네, 저희가 사장들의 이야기, 사장마당인데요. 사업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세금 있죠. 네, 세무업의 기준, 김기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준 대표님은 세무법인 정성 강남지점의 대표님이신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무법인 정성 강남지점 대표 세무사 김기준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세무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1부에서는 세무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세무사가 정말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원래 또 세무사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요. 아무리 사업을 해도 좀 다가가기에 약간 벽이 있게 느껴지고 전화 걸기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또 학교 가신 분들 후기를 보니까 막 8년 준비하신 분들 계시고 어렵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얼마 만에? 저는 이제 합격차 평균만큼 3년 반 했습니다. 신동을 다니시네요. 그 3년 반도 신동을 되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사와 회계사, 법무사는 이제 좀 다르죠, 결이. 네.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고객의 차이점인데요. 네네. 회계사님들은 보통 상장법인, 이제 회계 감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네. 상장에 그 감사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상장된 큰 회사들이 고객님들이시고, 세무사는 그런 중소기업 이하에 간판 걸리는 모든 고객님들이 저희 고객님이죠. 하는 일은 똑같나요? 하는 일은 회계사 쪽에서도 감사들 하지만 장부 작성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하는 일은 사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음. 저희 세무사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세무 쪽 국세청과 좀 더 밀접하고요. 조정 네.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세무서에 어찌됐든 조정을 하고 신고를 하니까 회계사님들은 이제 감사 도장, 그럼 이제 기업 회계 같은 것도 이제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세무 예. 회계 쪽으로.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사를 이제 하시게 되면서 처음부터 사업을 생각하고 하신 건지, 왜 세무사도 근로 세무사님도 계시고 공기업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요즘에는 은행권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보험회사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법인의 급여자로 이제 들어가시는 네네. 분들도 있고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네.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제 학생 때부터 수험 생활을 해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네. 이제 따신 분들은 막상 오픈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요. 당장 나한테 맡겨줄 사람들이 보통 지인들 위주로 이제 고객이 될 건데, 그렇겠다.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근무 세무사로 이제 취직을 하다가 필드에서 2-3년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이 근데 많죠. 바로 오픈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어떻게 좀 상황이 운이 좋아서 와.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예, 저희 강남 지점에 제가 근무 세무사로 네. 이제 입사를 했는데 네. 6개월 만에 저희 강남 지점 대표 세무사님께서 네. 이제 CFO로 외국 기업으로 가시게 되면서 그렇구나. 여기를 좀 위임을 맡아라라고 해서 제가 그때 6개월 만에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벌써 지금 7년 차가 됐어요. 야. 그래서 그래서, 그쪽 원래의 그 세무사님의 거래처 플러스 이제 저도 이제 영업을 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업은 어떻게 하세요? 네, 대표님만의 영업 노하우는? 주로 이제 뭐 지인 소개이고요. 아. 지인들을 많이 늘려가는 네. 게 제 네.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한 분의 고객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쵸? 네. 네, 이분은 맞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원래 저희 고객이었고요. 야, 그럼 서로 영업을 잘 하신 거네. 상주네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김남규 원장님이 더 영업을 잘 하시는 거죠. 저는 아. 원래 그냥 지나가면서 네. 강남에 너무 비싸 하면서 들어갔는데 너무 잘 깎아주시고 오. 만족해서 이미 원장님을 알기 전 2년간 네. 알기 전부터 오붓해 고객이었어요. 아. 그러다 이제 원장님이 오. 한번 저를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아. 그러면서 친해져서 그죠? 이제 모임도 같이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감사드리게도 기장 맡겨주셔서 야, 3년째 좋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인 소개, 입소문 이게 가장 큰 영업 전략이 있어요. 영업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게 네. 제가 세무사랑 같이 한때
한 6개월 정도 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네. 이 세무사분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정말 네 궁금해요. 이 똑같은 그 세무 쪽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네. 어떤 분들은 뭐 모임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영업 활동을 하시는데 대표님은 어떤 그러니까 지인 소개 말고는 따로 활동하시는 게 저도 이제 영업 활동을 네. 모임을 좀 나가고요. 네. 네, 아. 조찬 모임이라고 해서 네, 네. 지금 배지 있으신 비엔나 네. 활동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여가 활동에 준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전까지는 와인 모임도 했었고 뭐 자동차 모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있는 술자리는 다 찾아간 것 같아요. 3년차 거의 오픈하고 한 5년차까지는 거의 일주일에 5번 정도 자료 주말에 오히려 쉬고 그럼 근데 세무업을 하시려고 세무사를 본인이 개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영업의 꿀팁? 지금 이런 모임을 다 가입을 하고 자주 교류하는 것들? 일단은 근데 이게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네. 자기의 준비 먼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가장 좋은 영업은 고객이 소개시켜주는 영업이 가장 좋거든요. 음. 고객이 만족을 하셔서 영업을 소개. 소개시켜주면은 네. 단가도 낮출 필요도 없고 이미 고퀄리 단가는 다 주시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그래서 생각보다 여자 세무사분들이 오픈하셔서 잘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왜 있구나. 그러실까요? 남자 세무사들은 이렇게 저처럼 처음에 뭐 간을 갈아 넣어서 일주일에 5번 술을 먹고 그러면서 막 모으는데 간 때문이야? 디테일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아. 직원들이 좀 관리를 못하면 뭔가 좀 디테일이 부족해서 네. 만족을 못하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자 세무사님들은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하시죠. 그렇게 잘 못하 보통 네, 그럴 수 여자분들은 있죠. 그렇게 맞아요. 못하니까 물론 5년차 지나면 다 쌈딱이 되십니다. 싼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하지 해서 되게 네. 한 작게 막 20개 30개 근근히 하다가 대신에 엄청 꼼꼼하고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일을 잘해주시다 보니까 고객들이 만족을 해서 다른 영업을 네. 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다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럼 대표님의 이제 지금 이제 여자분들의 이제 특성 좋은 걸 말씀했는데 대표님의 이제 장점. 저희 장점은 이제 저는 이렇게 발 넓게 하고 있는데 저희 네. 직원들이 참 꼼꼼합니다. 공을 또 이제 직원들에게 사업화 시키는 거 직접 하시는 네. 겁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제가 좀 인복이 좀 타고났다고 느끼는 경우가 직원들이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고 좋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꼼꼼한 부분은 다 이름을 해놓고 저는 이제 결제하거나 이제 집도라고 하는 집도. 표현을 하는데 집도. 세금 많이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뭔가 카드를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는 네. 그런 식으로 좀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는 기장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함 그 다음에 FM을 추구하지만 이제 납세자분들 고객분들한테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유연함을 갖고 있는 게 저희 장점이고요. 업종이 이제 유흥업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 네. 그 유흥업 제외하고 나머지 케어 다 한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네. 이게 골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세무업계에서는 이제 세무사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하는 네. 속된 말로 3D 업종이 궁금합니다. 3D 업종. 나쁜 업종이 아닙니다. 네. 나쁜 업종이 아니라 좀 세무사가 복잡한? 좀 어렵고 네. 부담스러운 업종이 이제 의료업, 의료. 네. 그다음에 건설업, 건설업.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유흥업. 네. 왜 그럴까요? 네. 의료업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은 게 간호사분들이랑 이제 보통 4대 보험 급여가 너무 막 힘들어요. 입퇴사가 너무 많고 3교대를 돌리고 병동마다 다 돌리면서 급여 체계도 복잡하고. 복잡하고 육아휴직 계속 하실 테고요. 결혼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제약회사 간에 뭐 그런 리베이트 것도 이슈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구나. 네. 건설업은 건설업대로 현장별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어렵고요. 현장별로. 그럼 그것만 또 특수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특수로 계시구나. 전문으로 하시는 아, 노무법인도 있고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큰 건설사, 큰 병원 같은 경우 노무법인이랑 같이 협업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지가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한번 이사를 가셨어요. 그렇죠. 사실 세무사가 이사한다는 게 결정하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입지적인 요건이 네. 있는지 그 혹시 있나요? 뭐가 틀리나요? 일단은 저는 서울 강남 기준으로는 무조건 주차가 잘 돼야 됩니다. 고객들이 오셔서 주차가 곤란하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주차가 고객들 한 대, 2대 정도는 좀 편해야 되고요. 선호하는 게. 아니면은 선정역 2번 출구, 꼭 저희 사무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번 출구 도보로 50m. 네.
이제 고객분들이 쉽게 찾아오시는 곳을 좀 선호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세무서 앞에 그 선호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 세무사 앞에. 세무서 앞에는 이제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신 세무사님도 있으세요. 실제로 매출이 커요. 그렇게 있지. 아무래도 이제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세무서 앞은 5월에 많이 큽니다. 5월에 그쵸, 왔다가 그쵸, 그쵸. 예, 5월에 왔다가 세무서에서 우리가 못 해준다 하시면은 이제 다 그쪽을 걸어서 가시니까 5월에 굉장히 이제 찍어내는 일이 많죠. 그럼 전문 상담사가 5월에 알바로 쓸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뭐 그렇죠. 이제 알바로 세무사도 이제 좀 앉혀서 상담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또 여직원들이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단가가 엄청 세요. 일당이 막 20만 원, 30만 원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쉬다가 그때 딱 등판하시죠. 그래서 한 시즌 쫙 끊겨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수기 비수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업에도. 예. 성수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저희는 1357이 바쁘고요. 1357월. 네. 8월부터 12월까지는 사실은 널널합니다. 예. 그렇구나. 네. 예, 직원들은 뭐 놀죠. 그러면 네. 세무업에 지금 그 수익 구조가 혹시 네.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근로 기준으로 갔을 때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 근로 뭐 직원들이요? 아니면 네, 세무- 직원으로 갔을 때. 직원으로 갔을 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가예요. 아, 직원으로 막내 직원으로 왔을 때는 사실은 거의 엄청 저가이고 그나마 요즘에 최저 시급이 올라가서 네. 180입니다. 그래서 정도. 네, 최저 임금을 일단은 맞춰주고 네. 나서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때부터 이제 좀 올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제로 네. 일을 많이 기장 업체를 많이 할수록 이제 연봉이 올라가는. 그럼 이 구조가 지금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직원. 일반 직원일 일반 직원. 때. 그렇구나. 세무사 뭐 보통 연봉이 저 때는 저 네. 2013년도에는 한 3천만 원. 네. 근로 세무사 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가 수익 구조가 이제 네. 기장료라고 월 네. 개인법에 월마다 받는 게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그 기장료에서 조정료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기장료는 이제 사무실 직원들 월급,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 비용 등등 나가고 네. 이제 활동비 정도 하고 사실은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조정료. 조정료 저는 3월, 5월 3월, 되게 5월. 좋아하는 월입니다. 직원들은 되게 바쁠 거 아니에요. 네, 직원들은 바쁘고 직원들은 잘못되는 달이고 야근하는 달인데 저는 이제 야근을 기꺼이 하는 달이죠. 보통 이제 기장료의 조정료가 이제 5배수에서 10배수 사이 나오신다고. 와. 5배에서 10배수. 예. 업종 이제 사무실마다 다르긴 하지만 법인이 많을수록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네. 개인일수록 근데 사업하실 때 제일 힘든 게 사실 이제 그 직원 관리가 쉽지는 않으시고 예. 왜냐하면 직원이 교체가 되거나 그렇죠. 바뀌거나 예. 특히나 그렇- 세무업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업체하고 직원들이 이제 계속 그렇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네, 네. 직원들이 사실은 성향상 맞아요. 디테일한 직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뭐 누락을 시킨다든가 빼먹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사실은 보통 그래서 꼼꼼하지 못한 직원들은 본인이 노력해서 꼼꼼함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업종에서 많이 못 받아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 그냥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급여도 높지 않은데 그 스트레스 받는 게 보통 퇴사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꼼꼼하신 분들만 좀 남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꼼꼼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 퇴사한다, 저희한테는 엄청 골치죠. 왜냐하면은 퇴사하면 그 다른 누군가로 받쳐줘야 돼요. 받쳐줘야 되는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50개를 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퇴사한다? 다른 사람이 대체가 돼야 되는데 50분들은 다 50명의 고객들은 담당자가 바뀌고 맞아요. 그쵸. 각각의 케미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대표님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저는 많아요. 대표님 많았어요.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저 이제 그쵸? 3번, 그러니까 한 세 번 번 하셨는데 음. 담당자는 여러 번 바뀌었고요. 예. 대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해서 다시 이제 방향을 좀 잡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불편하죠. 불편하다라는 그쵸. 이제 사실은 어필도 하고 더 신경 써라. 바뀌었기 때문에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필을 좀 해서 하는데 네. 그렇게 바뀌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미 일을 잘하는 직원이어도 서로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않아도 케미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성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는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바꿔도 드리고. 네. 근데 옆에 계시니까 왠지 여유가 느껴지는 이 마음. 지금 아마 9월이라 그런 걸 것 같아요. 왠지 여유가 느껴지면서 이 세무사
세무사님의 그런 부가세 게- 끝났죠, 이제. 네. 예, 뭐 부가세도 끝나고 저희는 항상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보통 이제 여행 외국에 그쵸. 이제 아, 여행 시즌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부에서는 이렇게 세무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저희 진짜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창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그렇죠. 지금 네. 우리 다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귀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2부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